네, 여러분, 요즘 선진국일수록 더 스포츠 참여 인구가 많고 스포츠에 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할까요? 예. 그러니까 몸을 이미 많이 쓰는 사람들, 특히 이제 약간의 가난한 국가들의 구성원들은 주로 운동을 잘 안 하고 거의 몸을 쓰지 않는 그런 어떤 선진국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 내서 운동을 더 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왜 잘 사는 사람들은 운동을 더 많이 하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경제 구조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원래 선천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원래 과거 얘기입니다. 고대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피하도록 진화해 나왔어요. 우리 DNA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먹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죠. 우리 옛날에 원시 시대를 보면은 사냥하고 이동하고 노동하는 것 자체가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인돌 생각나죠. 예, 고인돌 있고 고인돌 있는 데서 그 안에서 자고, 옛날에 보면은 우리 만화 영화 보면은 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는 생활 자체가 생존이에요. 예, 운동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사냥하다 보면 그냥 지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사냥 못하면 어떻게 생존과 연관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지금 가난한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자체의 개념이 인기를 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는 정신적 여유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운동은 언제부터 이런 별도의 활동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산업화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부터 운동은 또 다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소위 선진국들을 보면, 저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요.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바뀌는 그 경제 구조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의 형태이죠. 그래서 농업과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몸을 쓰는 형태의 노동을 통해서 주로 돈을 버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경제가 아주 고도로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죠. 서비스업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레스토랑, 호텔업을 비롯해서 우리 인터넷 관련된 여러 가지 상거래,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서비스업이잖아요. 이런 서비스업과 지식 노동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 하나가 나오게 되죠. 과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시시대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 같은 경우 어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운동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동네도 저희 친구 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 10km씩 뛰어요. 매일 그냥 한 시간 거의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막 뛰는데, 야, 이거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보통 의지 갖고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5시에 일어나서 10km씩 뛰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일종의 자기만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진국의 특징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뭐가 많냐? 피트니스 비즈니스가 발전합니다. 러닝, 지금 우리나라 러닝 열풍인데요. 러닝 관련된 러닝 크루, 러닝 문화 확 발전해요. 요즘 TV도 보니까 그 러닝, 제가 좋아하는 션이라든지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골프, 요가,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나 더, 필라테스 산업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운동은 이제 생존 활동에서 보상 활동으로 넘어가요. 이게 선진국의 특징입니다. 생존이 아니에요. 보상 활동. 무슨 보상? 심리적인 보상하는 그런 걸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운동은 이제 건강의 단계를 한 단계 넘어서게 됩니다. 일종의 시간의 사치의 관점으로 넘어가요. 운동이 돈이 많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없는 사람 운동 못합니다. 퇴근하고 운동할 여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생존에 필요한 시간을 이미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운동에 대한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운동은요, 건강관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요. 왜 부유한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일수록 아주 힘든 운동을 좋아할까요? 바로 그거는 잘 사는 사회 구성원들일수록 고통을 소비하기를 원해요. 그럼 고통 소비하는 종목이 뭐냐? 마라톤, 철인 3종, 크로스핏, 트레일 러닝, 이런 운동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막 그냥 터미까지 숨이 꽉 찬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라톤 진짜 42.19 뛰면 막 그냥 엄청 힘들어요. 거기서 그냥 20km부터 왔다 갔다 하죠. 다음 이거 힘들어, 이거 포기해, 말어, 이런 고통을 이겨내요. 근데 중요한 거, 고통 사서해. 근데 왜 사람들은 더 힘든 운동을 선택할까요? 이유 단순합니다. 일상에서 신체적 한계를 경험할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삶은 더 편해져요. 우리 로봇가 다 해줘. 우리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들이 그냥 알아서 자동화 다 돼버리고, 우리 안 좋은 일은 거죠.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일터 없어져요. 그런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적 현상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도 버튼 하나 딱 누르고, 자동차 차도 요즘 자동차도 얼마 좋아졌어요. 자율주행이니. 버튼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AI 시대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거꾸로 우리의 몸의 그 위대한 감각을 찾으려고 또 노력해요. 운동은요, 그래서 잘 사는 국가의 사람들한테는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현실을 느끼는 위대한 감각 경험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운동은요, 아주 위대한 현실을 느끼는 감각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는, 이런 논리를 조금 더 넘어가면 스포츠는요,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포츠 종목을 좀 이렇게 선진국과 덜 선진국과의 관계를 보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유행하는 그 스포츠가 뭐냐면 골프, 테니스, 사이클, 러닝, 이런 개인 스포츠가 주가 됩니다. 왜 그렇죠? 개인 스포츠는 철저하게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장비, 공간,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경제가 어려운 사회나 국가에서는요, 축구처럼 장비가 별로 필요 없는 스포츠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남미 쪽 봐요. 거기 보면 축구 굉장히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합니다. 축구는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축구공 하나고 골대 없으면 우리 책가방 4개만 놔도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스포츠가 그 나라에서 유행했느냐 보면 그 나라의 경제 구조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그럼 스포츠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질까요? AI 시대의 운동은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은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AI가 일을 대신할수록 인간은 기본적으로 몸을 덜 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 몸을 더 쓰고 싶어 하는 욕구는 그냥 승천하죠. 그래서 몸을 쓰지 않는 삶은 우리의 뇌에 불안감을 줘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염려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의식적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더 러닝을 하게 돼 있어요. 더 골프를 치고 싶어요. 더 크로스핏을 하고 싶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의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내 삶과 사회의 균형을 찾기 위한 중요한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왜 잘 사는 국가일수록 이렇게 운동을 더 탐닉하는지,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좀 설명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운동할 필요가 없어진 구조에서 거꾸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해도 되는데 운동하고 싶어 하는 이런 역설적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운동은 이제 건강의 문제를 떠났어요. 한 사회, 한 개인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닝을 하거나 피트니스 그 장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 저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이냐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식 때문에 운동하는 것일까? 이러한 철학적 질문을 갖고 우리는 더욱더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